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가게 하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튀김기를 정리하고 있고 10년 단골이 있던 국수집 유리문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골목에 즐비했던 카페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엔 또 다른 공실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폐업자 수 역대 최초로 10여만 명 돌파.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어느 분야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 거리의 공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팩트와 데이터로 탈탈 털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얼마나 망가졌는지 숫자로 보는 현실을 살펴봅시다. 먼저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2023년 폐업 사업자 수는 18만 6천 명, 전년 대비 13.7% 증가, 그리고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사상 최다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드디어 92만 5천 명의 폐업이 발생하면서 창업 대비 폐업률이 85.2%까지 치솟았습니다. 쉽게 말해 10명이 새로 창업하면 그중 8명에서 9명은 결국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60.6%였습니다. 4년 만에 25%포인트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창업 후 3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은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영업기간은 6.5년이지만 절반 이상 오신 6.5%이 업력 5년 미만에 폐업했습니다. 그중 숙박음식업은 평균 영업기간이 5.1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왜 망하냐고요? 응답자의 86.7%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꼽았습니다. 세부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객 감소 52.2%, 인건비 상승 49.4%,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 46.0%, 임대료 등 고정비 상승 44.6%. 이게 동시다발로 터진 겁니다. 손님은 줄고 월세는 오르고 재료값은 치솟고 직원 최저임금도 오르고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분야별 붕괴 현장 중 어디가 가장 심각할까요? 첫 번째, 치킨 직통닭집. 한국에서 치킨집은 오래전부터 퇴직 후 마지막 선택지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택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치킨집 폐업률은 약 10% 수준으로 신규 창업은 꾸준히 이어지지만 동시에 기존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구조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이 15에서 20%까지 치솟으면서 배달 한 건에 남는 마진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은 닭 한 마리 팔아서 배달비, 포장재, 수수료 다 떼면 남는 게 500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재 작년 2023년 대비 치킨 패스트푸드 관련 폐업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음식업 전체 폐업률은 16.2%로 전 업종 평균 9.0%의 거의 2배입니다. 두 번째, 카페 커피숍. 카페는 어쩌면 지금 가장 아이러니한 분야입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는 역대 최대인데 카페는 역대 최다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가커피, 컴포즈 커피 같은 초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폭발적 확장 때문입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동네마다 한 집씩 생기면서 개인 카페들은 가격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 연간 폐업률은 14.1%로 치킨집 10.0%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2018년 폐업한 카페의 절반 이상 52.6%이 영업기간 3년 미만의 신생업체였으며 이 구조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기준으로 소규모 카페를 창업했을 때 최소 목표 매출을 달성하려면 100개 매장 중 13위 안에 들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87%의 카페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국수집 한식 분식집. 밥 한 끼 먹으러 왔더니 15,000원이에요. 저는 그냥 집에서 먹을게요. 외식 물가가 2023년 대비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외식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건 바로 동네 한식집, 국수집, 분식집 같은 중저가 외식 업종입니다. 2024년 전국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 6,258개로 폐업률 21.5%에 달했습니다. 음식업 전체로 보면 서울시만 해도 2024년 1분기에만
5,922곳에 식당이 폐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 높고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번째, 편의점. 편의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지만 그 거위도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편의점 업계에서는 순감소 점포가 781개 발생했습니다. 이마트24, 세븐일레븐은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CU는 상반기에만 공채를 진행하며 채용을 줄였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 야간 할증 도입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대비 편의점 점포 수는 이미 일본을 넘어서는 포화 상태. 성장의 공식이 깨졌습니다. 다섯 번째, 미용 실내의숍. 미용 서비스 업종도 폐업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미용실은 대형 프랜차이즈 블루클럽, 리아네어 등과의 가격 경쟁,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한 명 두기도 버거워진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PC 반노래방. 소위 여가 서비스 업종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국내 창업기업 중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의 5년 내 폐업률은 77.7%로 전 업종 중 가장 높습니다. PC방은 2020년 이후 꾸준히 폐업 중이며 노래방 역시 소비자들이 넷플릭스 유튜브로 여가를 즐기면서 방문객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제조업. 음식업보다 덜 알려진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제조업의 붕괴입니다. 제조업 폐업 사업자의 평균 부채는 1억 4,441만원, 폐업 비용도 3,859만원으로 음식업 부채 9,046만원, 폐업 비용 1,219만원의 3배가 넘습니다. 한 번 망하면 회복이 훨씬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의 고환율이 치명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환율 상승은 이익이 아니라 원가 부담 증가로 직결됩니다. 중소기업의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기업의 81.6%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거리 위의 공실률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영업 폐업이 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빈상가의 증가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3.8%, 소규모 상가는 8.0%로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서울은 8.3%에서 9.5%로, 경기는 6.0%에서 8.3%로, 인천은 5.2%에서 7.3%로 급등했습니다. 지방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구 동성로 한때 젊은이들로 밤늦게까지 북적이던 대구의 핵심 상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2025년 3분기 기준 동성로 중심 상권 공실률은 23.3%, 상가 4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약 500m 직선 도로에 새 집의 한 곳꼴로 임대문의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현장 취재도 나왔습니다. 지방 더 끝으로 가면 더 처참합니다. 태백 중앙시장 공실률 43.33%, 광주 전남역 신도시 42.3%, 경북 김천역 신도시 40.9%, 파주 운정 신도시 25.14%, 영종 신도시 24.63%, 평촌 신도시 24.39%, 절반 가까운 상가가 텅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폐업하고도 새 세입자가 없어 공실만 늘어가는 악순환입니다. 2024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온라인 유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오프라인 상가는 구조적으로 이 흐름을 역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환율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왜 이게 무서운 걸까요?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중소기업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원입니다. 지금 환율은 그 이상이고 중소기업 중앙회는 1,400원대 환율이, 중소기업에는 이익 구간이 아닌 부담 구간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만 올라도 중소기업은 손실이 0.36%포인트씩 증가합니다. 대기업은 10% 올라야 0.29%포인트 하락인데 중소기업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20년 대비 원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43.6% 폭등했습니다. 원자재, 에너지, 식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이 충격은 모든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흡수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려 손님이 끊기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심상찮습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4년 기준 0.53%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자 영업자 퇴직금 지급 건수도 2025년 1월에서 4월 기준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지급 액수는 19.9% 늘었습니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 위기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첫째, 코로나 부채의 후폭풍. 코로나 시기에 정부 대출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상환 시기에 맞닥뜨렸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는 1억 236만 원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 빚은 계속 쌓입니다. 둘째, 인건비 임대료의 이중압박.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그 속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30에서 40%를 넘어가는 업종에서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임대료도 내렸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상권은 임대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정비는 폭탄과 같습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의 오프라인 잠식. 단일 배송, 새벽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동네 슈퍼, 소규모 마트가 무너집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내면서 배달 장사를 하는데 그 수수료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넷째,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 지방은 소비 자체가 줄어듭니다. 대구의 경우 창업기업 수가 2020년 25,782곳에서 2024년 44,782곳으로 5년간 1만 1,000곳이 감소했습니다. 소비할 사람이 없으니 가게가 생길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섯째, 불확실성의 극대화. 탄핵 정국, 계엄 사태, 미국발 관세 전쟁, 북한 리스크까지. 소비 심리는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얼어붙습니다. 2025년 2월 통계청 조사에서 비제조업의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대비책과 방향성을 살펴봅시다. 무섭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이미 자영업 중인 분들에게는 비용 구조를 먼저 수술하세요. 월세, 인건비, 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이 4가지 고정비가 매출의 몇 %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메뉴나 서비스는 과감히 정리하고 마진이 높은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채널을 하나 이상 만드세요. 오프라인 매장만 가지고 있으면 상권이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그램 쇼핑, 로컬 커뮤니티 채널이라도 한 개는 운영해야 합니다. 단골을 SNS로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폐업 위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세요. 이번 실태조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78.2%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66.9%는 지원 내용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지금 당장 들어가 보세요. 긴급 경영안정 자금, 재창업 패키지, 폐업 지원금, 재교육 지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창업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는 지금은 창업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창업 대비 폐업률 85%, 10명 창업하면 8명에서 9명이 망합니다. 특히 음식업, 카페, 편의점 같은 레드오션 업종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창업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오픈업, 상거래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해당 상권 검증, 최소 1년치 운전 자금 고정비 확보 후 안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치 계획서 작성. 중소제조업 사업자에게는 하이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87.9%가 하이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환변동 보험, 선물한 계약 같은 기본적인 해지 수단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래 은행의 환변동 보험 상담을 먼저 요청해보세요. 수출입 금액이 작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를 활용하세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단가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기업 협력사라면 이 제도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15%에 달한다는 현실. 이건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 근로자에게는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세요. 경기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에는 자산보다 현금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상가 투자에 들어가거나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당기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업, 프리랜서, 디지털 기술을 미리 배워두세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본업 외에 수입원을 하나 이상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유튜브, 블로그, 크모, 클래스 101 같은 플랫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상품화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해봅시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 사업자 100만 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업 폐업률 16%, 카페 폐업률 14%, 숙박 음식업 5년 내 폐업률 77%,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3.8%, 지방혁신도시는 40%를 넘습니다. 환율 1,400원대, 중소기업의 절반은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어려운 분, 창업을 고민 중인 분,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데이터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로 살아남고 있는 업종과 전략을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 어딘가에서 가게 하나가 문을 닫고 있습니다. 치킨집 사장님이 튀김기를 정리하고 있고 10년 단골이 있던 국수집 유리문엔 임대문의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골목에 즐비했던 카페들은 하나둘 사라지고 그 자리엔 또 다른 공실 현수막이 펄럭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숫자로 증명합니다. 2024년 대한민국 폐업자 수 역대 최초로 10여만 명 돌파.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이건 구조적 붕괴의 시작입니다. 오늘은 어느 분야가 지금 이 순간 가장 빠르게 무너지고 있는지, 거리의 공실이 얼마나 늘었는지,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팩트와 데이터로 탈탈 털어봅니다. 지금 대한민국 중소기업들 얼마나 망가졌는지 숫자로 보는 현실을 살펴봅시다. 먼저 숫자부터 봐야 합니다. 2023년 폐업 사업자 수는 18만 6천 명, 전년 대비 13.7% 증가, 그리고 통계 집계 시작 이후 사상 최다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4년에는 드디어 92만 5천 명의 폐업이 발생하면서 창업 대비 폐업률이 85.2%까지 치솟았습니다. 쉽게 말해 10명이 새로 창업하면 그중 8명에서 9명은 결국 문을 닫는다는 뜻입니다. 2020년에는 이 비율이 60.6%였습니다. 4년 만에 25%포인트가 뛰었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폐업한 소상공인 중 창업 후 3년도 못 버티고 문을 닫은 비율이 40%에 달합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2025년 폐업 소상공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평균 영업기간은 6.5년이지만 절반 이상 오신 6.5%이 업력 5년 미만에 폐업했습니다. 그중 숙박음식업은 평균 영업기간이 5.1년으로 가장 짧았습니다. 왜 망하냐고요? 응답자의 86.7%가 수익성 악화와 매출 부진을 꼽았습니다. 세부 이유는 이렇습니다. 내수 부진으로 인한 고객 감소 52.2%, 인건비 상승 49.4%, 상승에 따른 원재료비 부담 46.0%, 임대료 등 고정비 상승 44.6%. 이게 동시다발로 터진 겁니다. 손님은 줄고 월세는 오르고 재료값은 치솟고 직원 최저임금도 오르고 사방이 막힌 상황입니다. 분야별 붕괴 현장 중 어디가 가장 심각할까요? 첫 번째, 치킨 집통닭집. 한국에서 치킨집은 오래전부터 퇴직 후 마지막 선택지로 불려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선택지 자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치킨집 폐업률은 약 10% 수준으로 신규 창업은 꾸준히 이어지지만 동시에 기존 업체들이 줄줄이 폐업하는 구조입니다. 배달 플랫폼 수수료율이 15에서 20%까지 치솟으면서 배달 한 건에 남는 마진이 사실상 0에 가까운 경우도 많습니다. 한 프랜차이즈 치킨집 사장은
닭 한 마리 팔아서 배달비, 포장재, 수수료 다 떼면 남는 게 500원도 안 된다고 했습니다. 재작년 2023년 대비 치킨 패스트푸드 관련 폐업은 지속 증가 추세이며 음식업 전체 폐업률은 16.2%로 전 업종 평균 9.0%의 거의 2배입니다. 두 번째, 카페 커피숍. 카페는 어쩌면 지금 가장 아이러니한 분야입니다. 한국인의 커피 소비는 역대 최대인데 카페는 역대 최다로 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메가커피, 컴포즈커피 같은 초저가 커피 프랜차이즈의 폭발적 확장 때문입니다. 1,500원짜리 아메리카노가 동네마다 한 집씩 생기면서 개인 카페들은 가격 경쟁에서 구조적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카페 연간 폐업률은 14.1%로 치킨집 10.0%보다 오히려 높습니다. 2018년 폐업한 카페의 절반 이상 52.6%의 영업기간 3년 미만의 신생업체였으며 이 구조는 지금도 똑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상권 분석 플랫폼 오픈업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기준으로 소규모 카페를 창업했을 때 최소 목표 매출을 달성하려면 100개 매장 중 13위 안에 들어야 한다고 분석합니다. 87%의 카페는 수익이 안 나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국수집 한식 분식집. 밥 한 끼 먹으러 왔더니 15,000원이에요. 저는 그냥 집에서 먹을게요. 외식 물가가 2023년 대비 크게 오르면서 소비자들은 외식 자체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 타격을 가장 직접적으로 받는 건 바로 동네 한식집, 국수집, 분식집 같은 중저가 외식 업종입니다. 2024년 전국 외식업체 81만 8,867개 중 폐업한 업체는 17만 6,258개로 폐업률 21.5%에 달했습니다. 음식업 전체로 보면 서울시만 해도 2024년 1분기에만 5,922곳의 식당이 폐업했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9% 높고 4년 만에 최대 규모입니다. 네 번째, 편의점. 편의점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처럼 여겨졌지만 그 거위도 이제 지쳐가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편의점 업계에서는 순감소 점포가 781개 발생했습니다. 이마트24, 세븐일레븐은 잇따라 희망퇴직을 단행했고 CU는 상반기에만 공채를 진행하며 채용을 줄였습니다. 편의점 가맹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이 너무 커 야간 할증 도입을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인구 대비 편의점 점포 수는 이미 일본을 넘어서는 포화 상태. 성장의 공식이 깨졌습니다. 다섯 번째, 미용 실내의숍. 미용 서비스 업종도 폐업 러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 미용실은 대형 프랜차이즈 블루클럽, 리아네어 등과의 가격 경쟁, 그리고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 패턴 변화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직원 한 명 두기도 버거워진 상황입니다. 여섯 번째, PC 박노래방. 소위 여가 서비스 업종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국내 창업기업 중 예술 스포츠 여가 서비스업의 5년 내 폐업률은 77.7%로 전 업종 중 가장 높습니다. PC방은 2020년 이후 꾸준히 폐업 중이며 노래방 역시 소비자들이 넷플릭스 유튜브로 여가를 즐기면서 방문객이 반토막 났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소규모 제조업. 음식업보다 덜 알려진 위기가 있습니다. 바로 소규모 제조업의 붕괴입니다. 제조업 폐업 사업자의 평균 부채는 1억 4,441만 원, 폐업 비용도 3,859만 원으로 음식업 부채 9,046만 원, 폐업 비용 1,219만 원의 3배가 넘습니다. 한 번 망하면 회복이 훨씬 어렵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지금의 고환율이 치명타를 날리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수입해 가공 수출하는 중소제조업체의 경우 환율 상승은 이익이 아니라 원가 부담 증가로 직결됩니다. 중소기업의 40.7%가 환율 급등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으며 피해 기업의 81.6%가 수입 원자재 가격 상승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거리 위의 공실률도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자영업 폐업이 늘면 반드시 뒤따르는 게 있습니다. 바로 빈상가의 증가입니다. 2024년 2분기 기준 전국 중대형 상가의 공실률은 3.8%, 소규모 상가는 8.0%로 전년 대비 각각 0.3%포인트, 1.4%포인트 상승했습니다. 특히 수도권의 소규모 상가 공실 증가가 두드러집니다. 서울은 8.3%에서 9.5%로, 경기는 6.0%에서 8.3%로, 인천은 5.2%에서 7.3%로 급등했습니다. 지방은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합니다. 대구 동성로 한때 젊은이들로 밤늦게까지 북적이던 대구의 핵심 상권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2025년 3분기 기준 동성로 중심 상권 공실률은
23.3%, 상가 4곳 중 한 곳이 비어 있습니다. 약 500m 직선 도로에 새 집의 한 곳꼴로 임대문에 현수막이 붙어 있다는 현장 취재도 나왔습니다. 지방 더 끝으로 가면 더 처참합니다. 태백 중앙시장 공실률 43.33%, 광주 전남역 신도시 42.3%, 경북 김천역 신도시 40.9%, 파주 운정 신도시 25.14%, 영종 신도시 24.63%, 평촌 신도시 24.39%, 절반 가까운 상가가 텅 비어있는 곳도 있습니다. 폐업하고도 새 세입자가 없어 공실만 늘어가는 악순환입니다. 2024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42조 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하며 온라인 유통 비중이 처음으로 50%를 넘어섰습니다. 오프라인 상가는 구조적으로 이 흐름을 역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고환율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왜 이게 무서운 걸까요? 원달러 환율 1,400원대. 이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될까요? 중소기업이 목표 영업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적정 환율은 평균 1,362원입니다. 지금 환율은 그 이상이고 중소기업 중앙에는 1,400원대 환율이, 중소기업에는 이익 구간이 아닌 부담 구간이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산업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환율이 1%만 올라도 중소기업은 손실이 0.36%포인트씩 증가합니다. 대기업은 10% 올라야 0.25%포인트 하락인데 중소기업은 훨씬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2020년 대비 원화 기준 수입 물가지수는 43.6% 폭등했습니다. 원자재, 에너지, 식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서 이 충격은 모든 비용으로 전가됩니다. 그리고 이 비용은 자영업자가 고스란히 흡수하거나 아니면 가격을 올려 손님이 끊기는 두 가지 선택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심상찮습니다. 5대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연체율은 2024년 기준 0.53%로 2017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노란우산 공제금자 영업자 퇴직금 지급 건수도 2025년 1월에서 4월 기준 전년 대비 9.6% 증가했고 지급 액수는 19.9% 늘었습니다. 폐업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직접적인 지표입니다. 왜 이 지경이 된 걸까요? 이 위기는 단순히 경기가 안 좋아서가 아닙니다. 복합적인 구조 문제가 한꺼번에 터진 겁니다. 첫째, 코로나 부채의 후폭풍. 코로나 시기에 정부 대출로 버텼던 자영업자들이 이제 상환 시기에 맞닥뜨렸습니다. 폐업을 결심한 소상공인의 평균 부채는 1억 236만 원입니다. 빚을 갚으려면 장사를 해야 하는데 장사가 안 되니 빚은 계속 쌓입니다. 둘째, 인건비 임대료의 이중압박. 최저임금은 꾸준히 올랐습니다. 하지만 매출은 그 속도로 오르지 않았습니다. 인건비 비중이 매출의 30에서 40%를 넘어가는 업종에서는 이게 치명적입니다. 임대료도 내렸다는 뉴스는 없습니다. 특히 서울 주요 상권은 임대료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영세 자영업자에게 고정비는 폭탄과 같습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의 오프라인 잠식, 단일 배송, 새벽 배송이 일상화되면서 동네 슈퍼, 소규모 마트가 무너집니다. 쿠팡이츠, 배달의 민족 수수료를 내면서 배달 장사를 하는데 그 수수료가 오히려 자영업자의 숨통을 조이고 있습니다. 넷째, 인구 감소와 소비 위축. 청년 인구가 빠져나간 지방은 소비 자체가 줄어듭니다. 대구의 경우 창업기업 수가 2020년 25,782곳에서 2024년 44,782곳으로 5년간 1만 1,000곳이 감소했습니다. 소비할 사람이 없으니 가게가 생길 이유도 없어지는 겁니다. 다섯째, 불확실성의 극대화. 탄핵 정국, 계엄 사태, 미국발 관세 전쟁, 북한 리스크까지. 소비 심리는 불안할 때 가장 먼저 얼어붙습니다. 2025년 2월 통계청 조사에서 비제조업의 최대 경영 애로사항으로 불확실한 경제 상황이 전년 대비 크게 올라왔습니다. 사람들이 지갑을 닫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남을 대비책과 방향성을 살펴봅시다. 무섭다고 그냥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이야기해봅니다. 이미 자영업 중인 분들에게는 비용 구조를 먼저 수술하세요. 월세, 인건비, 재료비, 플랫폼 수수료. 이 4가지 고정비가 매출의 몇 %인지 정확히 계산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 메뉴나 서비스는 과감히 정리하고 마진이 높은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생존 전략의 핵심입니다. 온라인 채널을 하나 이상 만드세요. 오프라인 매장만 가지고 있으면 상권이 죽으면 같이 죽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인스타그램 쇼핑,
로컬 커뮤니티 채널이라도 한 개는 운영해야 합니다. 단골을 SNS로 묶어두는 것만으로도 폐업 위기를 늦출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제도를 실제로 활용하세요. 이번 실태조사에서 폐업 소상공인의 78.2%가 정부 지원 제도를 활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습니다. 66.9%는 지원 내용 자체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를 지금 당장 들어가 보세요. 긴급 경영안정 자금, 재창업 패키지, 폐업 지원금, 재교육 지원 등 활용할 수 있는 제도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창업을 고려 중인 분들에게는 지금은 창업 타이밍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 말을 하기가 쉽지 않지만 데이터는 명확합니다. 창업 대비 폐업률 85%, 10명 창업하면 8명에서 9명이 망합니다. 특히 음식업, 카페, 편의점 같은 레드오션 업종은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창업 전 반드시 해야 할 것, 오픈업, 상거래 같은 빅데이터 플랫폼으로 해당 상권 검증, 최소 1년치 운전 자금 고정비 확보 후 안에 손익분기점을 달성할 수 있는 수치 계획서 작성. 중소제조업 사업자에게는 하이리스크 관리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조사 대상 중소기업의 87.9%가 하이리스크 관리 수단을 활용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환변동 보험, 선물한 계약 같은 기본적인 해지 수단을 모르거나 귀찮아서 안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거래은행의 환변동 보험 상담을 먼저 요청해보세요. 수출입 금액이 작더라도 보험 가입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납품 대금 연동제를 활용하세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납품 단가도 자동으로 조정되는 납품 대금 연동제가 2022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대기업 협력사라면 이 제도를 적극 요청해야 합니다. 원가 상승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15%에 달한다는 현실. 이건 몰라서 못 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장인 근로자에게는 현금 흐름을 우선시하세요. 경기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기에는 자산보다 현금 유동성이 중요합니다. 섣불리 상가 투자에 들어가거나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을 끌어당기는 것은 지금 이 시기에는 매우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업, 프리랜서, 디지털 기술을 미리 배워두세요. 회사가 갑자기 문을 닫는 시대입니다. 본업 외에 수입원을 하나 이상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장 돈이 안 되더라도 유튜브, 블로그, 크모, 클래스 101 같은 플랫폼에서 자신의 전문성을 상품화하는 연습을 지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정리해봅시다. 2024년 대한민국에서 자영업자 사업자 100만 명이 문을 닫았습니다. 음식업 폐업률 16%, 카페 폐업률 14%, 숙박음식업 5년 내 폐업률 77%, 전국 중대형 상가 공실률 13.8%, 지방혁신도시는 40%를 넘습니다. 환율 1,400원대, 중소기업의 절반은 원가 상승분을 가격에 반영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건 누군가의 잘못이라기보다 구조적으로 만들어진 위기입니다. 그리고 이 구조를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의 대응 방식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장사가 어려운 분, 창업을 고민 중인 분, 또는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는 분, 오늘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데이터가 현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현실을 직시하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걱정되는 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실제로 살아남고 있는 업종과 전략을 더 깊게 파보겠습니다.